네, 지난 5월의 무역 수지 결과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 수출의 양, 이 수출액이 크게 줄면서 K 수출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K 수출과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 지난달 우리 5월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1.3% 줄었습니다. 1월에 한번 줄고 이후에 좀 괜찮았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또 순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5월 수출입 동향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수출이라는 게 늘 이제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월별로 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우리 수출에 영향을 끼쳤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요. 5월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1.3% 줄어든 572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월 이후 네.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요. 미국의 이 관세 조치가 이제 본격화됐고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G2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다 보니 이 두 개 국가로의 수출 감소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9개 주요 시장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수출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중국은 반도체와 이 석유화학 부진으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8% 넘게 1년 전에 비해서 수출이 줄었습니다. 네. 품목별로 보게 되면 그나마 반도체가 효자 역할을 했죠. 1년 전에 비해서 21% 넘게 반도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고부가가치 이 HM 시장 확대로 인해서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예. 반도체 이외에도 바이오 헬스 그리고 스마트폰 수출은 견조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수출이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서 4.4%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 석유화학도 지금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여전히 힘드네요. 맞습니다. 두 자릿수 넘게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총 수입은 이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감소폭이 더 컸죠. 예. 5.3% 감소했고 수출이 1.3% 줄었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나타난 이른바 불황형 무역 흑자 기조. 무역 흑자는 69억 4천만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은요, 대, 중, 대, 미 수출 모두 급락입니다. 8% 이상 줄어들었는데. 자, 소장님, 우리가 그 앞부분 3월, 4월에는 사재기라고 해서 트럼프 관세 전에 다 사두자 그런 혜택을 좀 받잖아요. 이거 끝난 거죠? 네, 아마 그렇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4월 3일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과 네. 같은 품목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고스란히 녹아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율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다 보니 우리의 이제 수출 주력 품목이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8.1% 줄어든 1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자동차 수출 감소세 무려 1년 전에 비해서 30%가 넘게 줄었습니다. 32% 가장 많이 줄었고요. 여기다 철강도 두 자릿수 20%가 넘게 감소하면서 주력 품목의 수출이 많이 줄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좀 늘린 것도 네.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 수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교역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대중 수출도 1년 전에 비해서 8.4%나 감소한 104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중 수출의 경우는 반도체가 줄었습니다. 네. 반도체가 4.4% 줄었고요. 특히 석유화학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두 품목 모두 단가가 떨어지고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시장 이외에도 지금 일본으로의 수출도 줄었고요. 그리고 아세안 수출도 줄어들면서 주력 시장의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다만 유럽연합과
대만 시장에서 좀 선전했는데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자동차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로 4%가량 늘어났고 대만의 경우에는 지금 40%, 50% 가까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네. 역대 5월 중 최고의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수출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었지만 그러나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나라의 직격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하반기에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품목별로 좀 보면 반도체가 여전히 선방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사재기가 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줄었는데 크게 보면 역시 반도체가 그래도 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네. 또 갈아치웠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1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1.2%나 늘어서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수출 증가세 플러스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이제 고부가 가치 메모리 제품이죠.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다 DDR5가 같은 이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AI 서버와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 확장에 따라서 HBM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메모리의 이제 고정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여건이 이제 개선됐는데요. 이런 흐름은 기업들이 재고 이제 확보 수요 증가와 함께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맞물려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다만 리스크 요인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도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아직 칼을 안 뽑았죠. 맞습니다. 네. 이제 미국 무역확장법에 따라서 미국의 안보에 반도체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검토가 끝난 이후라면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까지 관세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반도체가 선방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수출 또 한국의 무역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또 다른 한 축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업종인데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유예됐지만 품목별 관세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한국의 자동차는 25%의 세금 관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큰 폭의 수출 감소네요. 이 주가가 먼저 빠진 게 아니라 뭐 시장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미 FTA로 그동안 한국은 이제 제로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그리고 5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각각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32%가 급감했습니다. 대미 수출이 32%나 급감해서 18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제 5월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관세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수출 감소세는 5월 이후에 더 큰 폭으로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별다른 외부 변수 없이 관세가 정말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인데요. 재고를 한 석 달 정도 쌓아뒀습니다만 현지 재고가 소진되게 되면 이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마저도 지금 재고가 2, 3개월 정도로 분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현지 생산 능력 확대를 좀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미 엘라바마와 조지아 기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완공한 조지아 메타플란트 공장 역시 연산 규모를 50만 대 이상 확대하면서 미국 판매량의 절대 다수 70%가량을 현지에서 충당한다라는 로드맵입니다. 동시에 이제 소매 가격 인상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현지 이제 판매 이제 전략의 약간의 위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이제 미국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공장 가운데 전기차 생산을 일부 축소하는 후폭풍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올 하반기 자동차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11% 넘게 줄어들 것으로 연간 기준 8%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따라서 국내 업계는 과연 이 한미 간
실무 협의를 통해서 과연 자동차, 가장 이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의 관세를 얼마나 낮추는지 아니면 이제 관세를 없이 할 수 있는지, 만일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부품 산업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품목별 관세가 저렇게 자동차에 대한 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경제 교과서도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뭐 대표 업종 반도체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는 다 현지 생산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현대기아차만으로도 네. 지금 70%의 생산 현지 비중이지만 더욱 무서운 건 GM입니다. 한국 GM은 이미 지금 부품 공장까지도 철수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한국산 비중 85%, 거의 90% 가까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했던 그 물량이 없어지게 되면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수출 물량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자동차라는 건 자동차 부품 수만여 개의 이제 이 부품사들과 이제 크로스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생산 비중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아마 제조업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 이 부평 이쪽 지역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품목별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게 자동차도 있지만 또 하나가 철강 및 알루미늄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즉흥적으로 바뀌었다. 갑자기요, 이 US 스틸 공장 찾아가서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 그것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6월 4일.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장님? 뭐 이게 뭐 관세라는 게 그냥 뭐 생각하고 있었던 거겠죠? 갑자기 막 흥분돼서 50% 막 이런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디데이, 상호관세 유예 디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죠. 네. 여기에다가 이미 이제 90여 개 국가와 이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영국의회는 이렇다 할 만한 타결 국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관세는 유예됐지만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히토류를 안 준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는지 고강도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걸 2배 높여서 50%까지 높이고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철강 최대 수출국입니다. 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액의 약 13%가 미국행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5월 이제 대미 철강 수출 역시 두 자릿수 20% 넘게 줄었는데, 이게 관세가 25%만 적용돼도 20%가 줄었는데 여기에 50%로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수출 중단 선언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철소 건설이라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완공 목표가 2030년이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5년 가까이는 단기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번 조치를 협상용 압박카드로 해석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수입선을 줄이게 된다? 이건 자국 산업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제 대안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나서 뭐 지난주에 미국의 철강 기업들 30% 가까이 폭등한 막 그런, 그러니까 미국 철강 회사들만 아주 지금 좋아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느닷없지 않습니까? 뭐 이러다가는 자동차 관세도 뭐 25에서 뭐 40% 올릴 수도 있겠고요. 너무 즉흥적인데 트럼프 대통령 아마 연방법원 1심 판결 때문에 더 화가 난 건가요? 무효 판결 받고. 참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이처럼 이제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크게 이게 단순히 보호무역 조치를 넘어서 복합적이다. 정치적 계산 압박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계산이다. 건데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 국내 정치적 위기와 법원의 제동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미 연방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였던 국가 이제 비상사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제껴놓고 품목별 관세를 오히려 통해서 정밀 타격에 나서는 모양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고강도 관세 정책이 어디에서 나느냐?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발표하면서 나왔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 왜냐? 그동안은 기업 매각을 반대해 왔는데 그러면 US 스틸의 노동자를 좀 달래면서도 또 2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미국이
자신이 일본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이렇게 약속한 만큼 다른 국가들도 봐라. 상징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미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관세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트럼프 타코론입니다. 겁쟁이 트럼프.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트럼프는 관세로 항상 겁을 주고 난 다음 겁먹고 뒤로 빼더라. 라는 이제 조롱 섞인 말이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정치적 어떤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경한 메시지로 관세 인상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다 해당됩니다. 지금 뭐 당장 이제 이게 국가별이 아니라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지금 품목별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게 되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이 4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한 6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주요국들의 무역 갈등의 재점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연합이 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이런 쪽 꽤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맞대응을 한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관세 정책 철강에 대해서 25% 바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유럽연합도 즉각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는 협상의 진전을 해치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 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이번 발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라면서 기존과 이제 추가 보복 관세를 오는 7월 14일부터 자동 발효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EU 측면에서 철강 산업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국 GDP의 거의 한 120조 원 이상의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생산량의 약 20%가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분야이기 때문에 타격이 좀 불가피합니다. EU 측은 이제 미국산 항공기와 자동차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하물며 이미 합의한 영국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철강업계에도 이번 조치가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미영 간의 철강 무관세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왜냐하면 체결 전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20%는 사실 50%는. 이제 미영 합의 주요 내용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EU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다시 경색 구면으로 돌아서니까 7월 9일이죠. 연기된 협상 마감일까지 과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좀 더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즉흥적으로 25에서 50% 철강 관세를 이야기한 장소가 바로 US 스틸 그 공장 노조원들과 함께 했던 자리이기도 한데 일본이 US 스틸을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두 곳 일본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좀 다른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내라 이런 건데요. 일본에게 뭐 경영권이라는 건 모든 건 미국 거다. 일본이 이걸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본 제철이요? 어떤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현지에 완전 자회사로 이제 일본은 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안 된다. 인수가 아닌 투자자로 규정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제철의 대미 철강 투자 약 140억 달러, 20조 원 상당은 미국 철강 역사상 최대 투자 규모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US 스틸은 미국이 여전히 통제할 것이며 일본 제철의 자본 투입은 허용하지만 경영권은 미국에 남겨둬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소유해서 경영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황금주라는 건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일단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입니다. 그러면 일본 제철의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일본은 사실은 앞서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를 약속하면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해고 금지와 생산기 해외 이전 금지 등을 약속한 상태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배로 올리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 내 수입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입니다. 일본이 6위입니다. 단숨에
공장 현지 투자만으로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관세 현지 생산한 것은 관세를 제로로 매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일본 제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예. 이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는 깎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분명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명도 자를 수 없다. 미국 노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 이걸 받아들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단순히 수출 줄었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도 내내 불확실성이 좀 지배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출 힘들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수출이 그나마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면 올해도 내수가 부진하는 가운데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과 KDI가 이제 수출 증가세, 관세 폭풍으로 인해서 올해는 제로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더욱더 먹구름이 짙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국내 싱크탱크가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저성장에 직면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부진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이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수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하반기가 더 걱정이 됩니다. 하반기 수출은 지금 한 2.3% 감소 전망, 특히나 자동차는 두 자릿수, 또 기계, 철강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반도체와 바이오, 조선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수 회복 역시 좀 약한 고리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세가 정체돼 있고 건설 투자는 4% 넘게, 설비 투자도 제약적인 회복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지금 내놨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그리고 KDI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8%보다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우리 K 수출, 한국의 수출에 대한 관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